네. 자,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외국계 쪽에서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물 좀 받아가는 수급도 보이고 또 한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방산,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또 튑니다. 자, 지금 또 고민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네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워지는 날씨고 정말 눈이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요. 살짝씩. 계절의 변화와 함께 시장에도 변화가 지금 조금 감지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는데요. 부정은 없고요. 중립이 곳곳에 보이기는 합니다. 조선, 로봇, 음식료는 조금씩 갈려있네요. 먼저 조선부터 두 분께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습니다. 긍정과 중립 의견이 있는데요. 긍정 의견 받겠습니다. 자, 조선은 뭐 워낙 좋죠. 오늘 삼성중공업 굉장한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나필리조선소 설비 확장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도 오늘 플러스 움직임 나타납니다. 미국의 다른 조선조를 추가 인수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요가 빗발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가 잠시 외국인 수급이 이탈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든든한 쪽 그리고 뉴스가 확실한 쪽에 수급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 비중 확대로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신규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강도라고 보세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조선주들이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린 종목도 있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달 말에 캐나다를 합동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하나오션과 그리고 고위 정부 관계자가 캐나다 방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60조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이번에 방위비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군함을 더욱더 아마 활성화할 거라는 부분들, MRO 시장이라던가 신규 군함에 대한 부분들, 이제 조선과 방산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모멘텀을 같이 안고 가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LNG 운반선 관련돼서도 물론 기대가 예전부터, 작년부터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2029년에 프로젝트 시작되는 데 있어서 수주 시작된 게 지금 한 20척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수주가 100척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 세계 발주량이 좀 감소했어요. 감소한 가운데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점유율이 더 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주량이 오히려 늘어났고 중국은 줄어들었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선박 쪽,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우위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질적으로 봤을 때도 저가 수주가 아닌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시장이 좀 앞으로도 우호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물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투톱 수급은 여전히 대기 매수 자금이라든지 유효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수급이 중간중간 이동할 때마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를 봤을 때는 방산과 조선이 수주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방산과 조선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조선과 방산 같이 볼 수 있다면 특히나 해양방산 쪽으로도 모멘텀 풍부한 한화가 중심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한화 시스템도 그쪽으로 껴서 볼 수 있는 중첩적인 종목일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삼성중공업도 오늘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단위로 봤을 때 1, 2, 3, 4위 종목이 모두 조선주예요. 여기서는 뭘 사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세요? 오늘 하나시스템이 그동안 계속 안 가다가 박스권을 진짜 제대로 뚫어줬는데 결국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 거기다 방산 쪽으로도 드론으로도 엮일 수 있고 사실 방산으로도 모멘텀이 잘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가운데 두 가지 재료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나시스템이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하나엔진이라
엔진이라든지 저는 엔진 쪽도 항상 좋게 보고 있어서 하나 엔진도 좀 유효하게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오늘 또 올라가지고 잡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그렇지만 하나 그룹주 안에서 저는 아까 앞서서 캐나다 잠수함 60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하나 오션 쪽으로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는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중립을 주셨습니다. 오늘 진입에 있어서는 박자 감각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관점이신지, 사실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인데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완전히 조선주 담고 있거든요. 어떤 해석이세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은 사실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체가 조선이고 이 마스가가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굉장히 이제 장기간 노출됐었던 부분이 있고 이게 바닥 대비해서 한 3-4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빅2도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올해도 뭐 너무 좋다, 뭐 실적 거의 뭐 예측도 못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이 이제 상승폭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조선은 확실히 호재를 좀 반영하면서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이제 그 글로벌 선박 발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국내는 고부가선을 유치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돌았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어려운 해운 업황에서도 이제 고부가 선백으로 차별적인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베네수엘라의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미중 관계 악화나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면 해운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업황을 뚫고 뭐 고부가 선박 기술로 이제 성과를 내는 이런 흐름들도 약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일단 올해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은 과거에 보호 정책으로 많이 망가진 게 사실이고 최근에 트럼프가 그 정비창 노후화를 지적을 했어요. 특히 군함 노후화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MRO를 받으려면 한국 업체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 MRO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도가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 신규 선박을 할 때 마진이 보통 5% 정도, 그리고 LNG선이나 이런 탱커선 같은 경우 조금 고부가 선박은 10에서 15%까지 마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 조선업은 좋은 마진을 갖고 있고 이 MRO도 15% 정도 마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조선 못지않게 괜찮은 사업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15% 정도의 마진을 제대로 받고 일을 했을 때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이런 이익에 좀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는 또 실적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의 이 허용 범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선사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저는 전고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상승 룸이 10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점에서 매수하는데 그 정도의 룸으로 보기에는 살짝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근데 신규로 진입하려면 또 괜찮은 섹터들 많으니까 기술적인 부담 적은 섹터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재까지 굳이 너무 선택지를 벌리진 않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수익 노리시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고까지의 목표로 일단은 열어놓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라면 이것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다른 섹터에서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중립입니다. 두 분의 의견, 그래도 조선주를 본다면 모멘텀 살아있는 것은 맞다로 정리해봅니다. 자, 이어서 아까 전에 또 방산을 껴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나눴었는데요. 이준 대표님께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자, 방산에 이제 우주 모멘텀까지 껴서 보면 최근에는 한국 항공우주가 좀 더 아이코닉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양방산 얘기가 들어오니까 한화 시스템과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가에 다시 한번 예전의 기세가 오늘 또 모여집니다. 이럴 거면 한화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주, 드론, 모멘텀 다 갖고 있다면 방산 쪽도 조선과 함께 포트에 담는 관점은 알겠는데 뭐 여기에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을까요? 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매력적이긴 해요. 이번에 네네. 누리호 4호 때도 계속 이제 총괄을 맡아서 종합 발사체 쪽으로 총괄을 맡아서 진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리호 4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주 관련된 스토리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될 건데 그 중심축에 있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시세가 최근에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현대로템 그리고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쪽은 우주항공이 이제
가장 좋은 캐시카우로 방산 사업을 갖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 우주항공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방산을 단면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고 지금 방위비 증액에 대한 모멘텀 물론 이게 굉장히 크고 또 전 세계 국가가 10년 동안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단일 이슈보다는 어쨌든 재료가 또 하나 붙어서 우주라는 그 재료가 붙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반길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산은 이번에 방위비 증액을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본다면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도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첫날은 빠졌다가 오늘은 많이 올라오는 양상이 보이긴 했지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생산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지금 바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설이라든지 이런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추후에 미국이 좀 더 개입적인 부분들에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도 분명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도 우려하는 상황들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이슈는 결국에는 방위비 증액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그리고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심각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지금 LIG 넥스원도 사우디 쪽으로 또 지금 그 비궁에 대한 또 수주 모멘텀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빠른 납기 거기에 가성비라는 그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받을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산은 충분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눌림 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잘 안 눌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현대 로템이라던가 LIG 넥스원 쪽에서도 우리가 키 맞추기 식으로는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 쪽으로 수급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그 국방비 50% 증액 소식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어떠한 전망들 시나리오 속에서 방산주의 모멘텀도 꽤 강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눌려 있을 때 의견 받아보자 의견 받아봤고요. 오 팀장님 그 스피어를 언급 주셨는데 오늘 스피어 뉴스도 있었죠. 결국 스페이스 X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연결고리를 강화하다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잘 버티는 고가놀이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 주셨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요즘 난다긴다한 종목들 다 패키지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더 끌고 간다라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다 보유 관점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 X 상장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스페어는 이제 의미 있는 공급 계약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실적까지 연결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모멘텀 두 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산 업체 대비해서는 당연히 모멘텀이 더 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리호 4차의 주위성을 공급하기도 했고 지금 FA50기가 미국의 훈련기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면 이게 전투기 하나당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대 정도 공급 계약만 나와도 주가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이랑 방산이 둘 다 좋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둘 다 이 모멘텀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목표가 신경 쓰지 마시고 당분간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 추세력에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구간, 자유주행 구간이네요. 저희 피디님께서 멋있다 지금 연신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기회 볼 수 있을까요? 로봇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 팀장님께 중립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로봇이 지금 딱 미리 쉬었죠. 최근에 쉬었죠. 네. 쉬다가 이제 반등해주면 딱 예쁜 자리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거면 지금 들어가야 되나? 왜냐면 로봇 한참 날렸을 때 조정시 보자라는 의견 많았고 네. 그럼 그게 지금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우린 PTS가 이렇게 또 시세를 내준다는 것은 로봇이 아직 꺾이지 않았고 현대차가 강하다라는 것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리가 지금 예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은 좋습니다. 제가 계속 긍정드리다가 중립으로 꺾은 것은 그동안 이제 로봇주로 엮이면은 그냥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로봇주 내에서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중립으로 드렸고요. 지금 로봇주 중에서 제일 싼 게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말 그대로 그냥 폭풍 랠리를 펼치면서 이런 저평가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고, 물론 현대차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단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35만 원이니까 상승 룸이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까지 폭등하면서 이제 로봇주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CES가 종료가 되면서 조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살짝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이게 성장 모멘텀은 확실하지만 당분간 로봇으로 이익 내기 어렵다는 거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틀라스나 이제 피규어 AI 같은 경우 생산 원가가 1억 5천 정도 돼요. 엄청 비싸거든요. 아직은 이 정도에 비싸게 만들어서는 이익을 낼 수가 없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부품을 쓰거든요. 그래도 5천만 원, 아직 비싸요. 그래서 보급화를 하려면 2천, 3천까지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요.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같은 중국 업체들은 이미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용 로봇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와 경쟁해야 되는 국내와 미국 업체들의 가격적인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로봇의 원가의 50% 이상을 액추에이터가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주가 선제적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주에서도 종목 선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감속기랑 액추에이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품을 활용해서 자체 액추에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한국의 액추에이터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SBB 테크에서 테슬라의 그 감속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부각돼요. 오늘 SBB 테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확실히 레벨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속 기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모비스에서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내 감속기 업체가 들어갈 룸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를 확실하게 생산하는 피규어 AI, 옵티머스, 아틀라스, 중국 업체, 유비테크, 유니트리 모두 다 국내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를 아직은 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능성이라는 거고요. 그럼 SPG의 이제 감속기가 어디에 들어가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탑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은 아직 우리가 옵티머스나 아틀라스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플러스 SPG를 보셔야겠죠.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감속기를 공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제 로봇주를 공략하셔야지 뭐 전체적으로 로봇주 좋다라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지금 옵티머스, 아틀라스, 피규어 AI에는 카메라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업체는 지금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눌리지가 잘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LG 이노텍은 좀 조정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주가 좀 세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관심 있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휴머노이드의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다 카메라를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카메라 관련주는 여기서 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넥스 주셨잖아요. 네. 12월 중순에. 여전히 그럼 지금 좋아요? 네, 그래서 MC넥스도 이제 휴머노이드랑 카메라 공급을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 다음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율주행차에는 이미 MC넥스의 카메라가 42달의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할이 커질 거고, 지금 밸류적으로 보면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담이 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MC넥스는 현재 위치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 게 고민이에요. 대장 살까? 아니면 다음 후순으로 나에게 기회가 올 종목을 노릴까? 이런 게 늘 고민인데 어쨌든 근거가 명확하다면 관심 종목 두고 추적해 보겠습니다. 압축이 중요한 로봇이다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입니다. 자, 예뻐지러 가볼까요? 뷰티입니다. 그 컨센에 대한, 그 마음의 컨센에 대한 회복이 조금 그 잣대가 높았던 화장품이 다시 이제 나도 올라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 트리거는 역시나 수출에 있을까요? 실적 시즌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주 매맞을 건지 아니면 잘했다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 운명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긍정이에요. 이준 대표님, 화장품주 지금 심리 괜찮아요? 심리는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것 같은데 수출 잘 되고 미국에서도 맞아요. 되게 잘 팔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APR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가 오늘 반등세에 좀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사드 이후에 10년 만에 한중 관계 그러니까 완화가 되나라는 이야기에 기사가 좀 나왔고, 이번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중국 쪽에 APR에 그 홈뷰티 디바이스를 좀 선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올리브영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국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하고 화장품도 발라보고 뭐 이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좀 풀리나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 시장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뷰티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이고 지금 중국에서도 소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화 콘텐츠까지 같이 교류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화장을 따라하기 위해서 분명히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히 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는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물론 뭐 미국 그리고 유럽, 뭐 지금 남미 쪽, 뭐 동남아 여러 가지 나라들 안에서의 우리나라 K-뷰티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은 뭐 경쟁자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4분기 때 숫자로 좀 증명을 해내는지 특히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APR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파마리서치가 3분기 때 실적이 좀 아쉽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약간의 이런 추세 자체를 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을 다 끌고 내려갔는데 지금 파마리서치가 바닥권에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갖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이번 4분기까지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파마리서치와 APR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후속주의 종목들도 이번에 보다도 저는 내년 기점으로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화장품주들은 내가 좀 묻어놓는 섹터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할 수 있는 쪽에서 기회 노릴 수 있다. APR 그리고 파마리서치. 지금 APR은 외국인이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기관이 조금 주목을 하고 있네요. 수급적으로도 탄탄한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입니다. 저희 오늘 반도체 다뤄보고자 하고요.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오현진 팀장님, 대기 매수가 엄청난 것 같아요. 삼성전자 결국에는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서 지금까지 학습됐거든요. 음봉에서 하면 양봉으로 끝난다. 저 근데 오늘은 아닐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래. 이거는 대기 매수 충분히 아직도 월등하고 이 추세, 그러니까 조정의 시점을 논하기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확실히 부담이 있거든요. 오늘 차라리 확실하게 쉬워졌으면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올려주면은 매수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보유자의 관점입니다.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이제 잘 가다가 지금은 하락을 이제 말아 올리는 식으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하락했을 때 이번에 말아 올리겠지 했다가 또 주가가 이제 팍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보시는 걸로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 그래도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홀딩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고 모멘텀들은 계속 있습니다. 중국이 H200을 수입하게 됐을 때 여기에 HBM3E가 들어가기 때문에 빅2 업체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여부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템포 더 주가에 동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빅2 말고 볼 수 있는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여기에 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시키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번역 시스템 이런 게 다 온디바이스 AI 뭐 인터넷 연결 안 돼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로봇과 자율주행에 다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서버랑 통신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뭐 지하에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그럼 통신이 끊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AI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온디바이스 AI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차량을 이제 운전하게 됐을 때 사람이 있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요걸 서버랑 통신해서 브레이크 밟아야 돼 라고 해서 밟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서 그러니까 전기가 끊겨도 안에서 AI 연산이 돌아가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향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게 들어가는 게 이제 움직이는 물체예요. 결국은 자율주행 로봇. 그렇다면 이것은 전기에 상시 연결된 게 아니라 배터리를 씁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저전력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주 반도체가 급등한
중요한 게 저전력 반도체의 대장주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이건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을 계속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던 칩스앤미디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IP 업체예요. 이게 ARM 방식으로 그 반도체 IP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를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구조인데 특히 비디오 IP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는 그 굉장히 많은 이제 비디오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칩스앤미디어가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온디바이스 저전력 반도체 주면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조금씩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신규로 반도체주 보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직 여기서 기회를 계속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좋아요. 키워드 정말 많이 언급 주셨어요. 좀 중소형 단에서 기회 있는 쪽으로 압축해보는 전략 반도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지은 대표님, 리투 맞으러 갈까요? 리투 아플까봐 저는 아직은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투 관련돼서도 그렇고 아까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또 인바운드 수요도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관련돼서 미용 의료 쪽으로 이제 리투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파마리서치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뭐 경쟁 구도로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약간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더 리투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서 고객층이 좀 나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결국 파마리서치는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 시술을 많이 좀 여러 번 다른 시술과 엮어서 할 가능성이 있고 리투도 패키지로 한다 하더라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뜨문뜨문하지만 이제는 성장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리투에 대한 부분들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 이제 리투를 앞세워서 LNC 바이오는 사상 최대 실적이 시험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싱가포르, 일본에서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인을 통해서 또 메가던 플러스가 진출을 했습니다. 해외에 다른 기업이 이렇게 진출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NC 바이오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그렇고 최근 추세는 그렇게 좀 시원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7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저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현진 팀장님의 탑픽이고요. NC소프트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NC소프트. 좋습니다. 이제 AI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죠. 네, NCAI가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 100기의 성능 평가를 공개했는데 챗봇의 다른 챗봇의 챗GPT라는 것때 뒤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체 평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AI 주로 편입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신작인 아이온 2의 매출이 좋습니다. 출시 45일 만에 1,000억을 좀 돌파를 했고 이게 PC 기반 게임이라서 PC 결제 비중이 90%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 모바일 수수료, 그러니까 구글에 주는 수수료를 안 떼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성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니지라는 굉장히 강력한 IP를 활용한 리니지 클래식이라는 게임이 2월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출시됐던 때와 비슷한 감성으로 출시되면서 40, 50대 이용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 리니지 클래식이 출시되는 전후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위치 부담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만 2천원 위치에 있습니다. 상승 후 눌림이니까 뭐 접근하기 괜찮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 2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조금 이 종목이 할 때 언급 주셔서 오히려 추세를 만들었었던 경우도 많았었죠. NC소프트 이제 또 거듭나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기대해 봅니다. 26만 원 라인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장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